불안이 많은 분들은 유독 하루가 무겁고 지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산책을 해보고 명상이나 이완법 같은 그런 방법들도 시도해 보는데요. 물론 때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그 불안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실제로 불안이 높아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에 계시다면 감정을 다루는 훈련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요, 영국 심리치료사 마크 티렐과 불안 전문 상담사 쉐렐의 통찰을 바탕으로 불안을 없애기보다는 균형 있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불안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는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불안은 없애야 하는 감정일까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피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안은 물과도 같다. 그것은 액체, 얼음, 증기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한다라고요. 불안은 우리의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신체를 행동 상태로 준비시키는 시스템인데요. 달리 말하면 불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보 장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경보가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계속 울릴 때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보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 경보가 울려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불안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뭔가 놓칠까봐 불안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써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는 뚜렷하게 낮아져요. 말을 꺼내는 순간 감정은 막연함에서 구체성으로 바뀌고요. 뇌는 더 이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제 경험이 떠올라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새로운 내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불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싶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 감정의 느낌은 뭘까? 그러다가 문득 그게 불안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불안과 설렘은 신체적으로 매우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붙이는 그 이름에 따라서 감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새삼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불안이 느껴질 때 이런 식으로 감정의 이름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리 지키는 연습인데요. 불안할 때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죠. 예를 들면 갑자기 불안해지면 인터넷을 뒤지거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잠깐은 안심이 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영국의 상담사 쉐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고 뭔가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라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 불안한 순간에 잠깐 멈춰 서서 10초만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 진짜 위험 때문이 아니라 내 뇌의 경보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경험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아, 이건 피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구나. 이런 배움은 우리가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차분히 받아들이는 힘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배움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는 겁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이 짧고 얕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7대 11 호흡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478 호흡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7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11초 동안 숨을 길게 내쉬는 건데요. 이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들이쉬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점차 안정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호흡만 조절해도 불안으로 과열된 감정 회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안을 수치화하라고 하는데요. 막연히 불안해라고 느끼는 대신에 지금 내 불안 수치는 한 7 정도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을 수치화하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몇일까? 예를 들면 한 3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3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숨을 고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강도 높은 운동으로 방전시키는 건데요. 불안은 뇌가 지금 뭔가 위험해라고 착각하면서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그 에너지를 몸을 통해 밖으로 방전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꼭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릴 필요는 없고요.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10개 또는 제자리 뛰기 30초, 빠르게 걷기 1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이 따뜻해질 정도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짧은 운동은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봐,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몸이 먼저 진정이 되면 그 뒤에 마음도 따라서 진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불안한 순간을 다스리는 어웨어 기법인데요. 불안이 몰려올 때 복잡해진 감정을 다잡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이 어웨어 기법이라고 해요. 어웨어는 이 AWARE 이 대문자를 사용한 어떤 기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 A는 accept의 A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기법인데, 아,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또 불안이 올라오네. 지금 또 불안한 상태구나.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인데 이거는 watch의 W예요. 관찰하기. 그렇죠? 그래서 불안을 나와 분리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가슴이 빠르게 뛰는구나. 손바닥이 약간 젖었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태를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경험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거가 아니라 불안을 바깥에서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액트 노멀이에요. 이거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불안이 있다고 해서 피하거나 멈추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심장은 빨리 뛰는데 난 여전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불안의 행동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뇌에게 아, 이건 위협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repeat예요. 이거는 불안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앞에 수용하기, 관찰하기, 평소처럼 행동하기 이 세 단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뇌는 불안을 더 빨리 인식하고 더 빠르게 진정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는 accept
expect the best.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불안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이 상황이 곧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의 회복력을 믿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마음에 품어보는 거죠. 여기서 "불안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엔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울리는 이 경보음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단지 뇌의 과민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 불안이 강하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기적의 기술이 아니고 작게라도 매일 반복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점점 불안을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안에 익숙해지고 불안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불안에 적응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리고 하나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가슴속을 기어다니듯 밀려오곤 했거든요. 그때의 감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매일매일 불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질 검사를 해 보니까 제 불안 수준이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기질과는 별개로 누구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때는 뭐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 나갔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아, 이 불안을 없애는 거가 아니라 익숙하게 또 적응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한 이 방법들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불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밀려오는 파도를 막으려고 힘을 쓰는 것보다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해볼 만한 거 하나씩 가볍게 실천해 보는 거 어떠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